11강에서는 간격 띄우기, 자르기, 연장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격 띄우기, 옵셋 기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간격 띄우기란 선택한 객체에서 일정한 거리로 간격이 띄워진 객체를 추가로 작성해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간격 띄우기는 명령어는 옵셋이고요. 단축키는 O입니다. 아이콘의 위치는요. 홈 탭에 수정 패널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이 바로 간격 띄우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격 띄우기 명령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통과점은 지정한 점을 통과하는 객체를 작도하는 옵션이고요. 지우기는 원본 객체를 지우며 간격이 띄워진 객체만 이제 작성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요, 작성된 객체가 원본 도면층을 따를지 아니면 현재 도면층을 따를지를 결정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교환에 나와 있는 도면대로 한번 간격 띄우기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 지금 완성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길이가 이 값을 다 더해보면 한 65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선 명령으로 65보다 더 좀 널찍한 뭐 한 100 정도, 뭐 그 이상도 되고 65보다 더 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65보다 조금 더 긴 선을 이렇게 교차되게끔만 그려주시면 이제 우리는 간격 띄우기로 이 도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는 이제 명령바에 O를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제 명령을 실행하실 수 있고요. 자, 먼저 간격 띄우기 거리를 25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이 수직선을 이 두 번째 수직선이 되도록 한번 간격을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격 띄우기 거리를 25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클릭하시면 객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객체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다음과 같이 입력한 값만큼 간격 띄우기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격 띄우기 명령은 ESC를 누르기 전까지 계속 명령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간격을 띄우기 위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이 선을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설정한 간격 띄우기 값은 25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25만큼 떨어진 선이 미리 보기가 되지만 지금 저희가 만들 선은 15만큼만 간격이 띄워진 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상태에서 바로 15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같은 간격 띄우기 명령이지만 이제 거리값이 다른 형태로도 계속 간격 띄우기 선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시 25mm를 또 선을 띄우기 위해서 이 선을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수직선에 대한 간격 띄우기가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수평선으로도 15, 25, 15만큼의 간격을 띄워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로 수평선을 클릭하시고 자, 마우스 커서를 위쪽으로 놓으신 다음에 15 엔터를 해주시면 기본 간격 띄우기 값은 25지만 저희는 15를 입력하여 수평선에 대한 간격 띄우기 선을 위쪽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방금 간격 띄워진 선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25죠.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간격 띄우기는 이 선을 클릭하여 이제 15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간격 띄우기가 완료되고 간격 띄우기 명령 자체를 끄실 때는 ESC 키를 눌러서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격 띄우기가 완료됐고요. 이렇게 교차되는 선은 자르기 명령으로 수정할 수 있는데요. 자, 자르기 명령은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기는요, 객체를 잘라 다른 객체의 모서리와 만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저희가 이전 강좌에서 삭제,
지우기라는 기능을 다뤄봤을 때는 단순히 어떤 객체 자체를 지워주는 기능이었다면 이 자르기는 다른 객체의 모서리와 만나도록 잘라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어는 트림, 단축키는 TR, 그리고 아이콘의 위치는 이 수정 패널의 이 아이콘이 바로 자르기입니다. 자르기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르기 명령을 실행하고 어떠한 객체를 선택하면 그 후 엔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울타리 같은 경우는요. 자른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선을 작성해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울타리를 작업하실 때는 직교 모드를 풀어준 상태로 내가 자를 부분을 교차해주는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걸쳐져 있는 이 교차 선분이 이 기준 객체를 통해 잘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차 옵션은 자를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 사각형을 작성해주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타리는 선, 교차는 사각형을 그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모서리라는 옵션은요. 3D 공간에서 객체를 다른 객체의 외곽 모서리에서 자를지 아니면 교차하는 객체에 대해서 자를지를 결정해주는 옵션이고요. 투영 옵션은 자를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 투영 방법을 지정해 잘라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우기는 저희가 이전 강좌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기준 객체와 상관없이 그냥 선택한 객체 자체를 삭제해주는 기능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I자 형태로 이제 형상을 만들기 위해 자르기를 한번 적용해 볼 때 이러한 옵션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 패널에서 자르기 혹은 트림 명령을 직접 타이핑하여 실행해 주시면 경계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여야 되는데요. 경계 객체는 예를 들어서 다음 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를 클릭하게 되면 이 객체가 이제 기준 객체가 되면서 이제 자르고 싶은 객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 선을 이용해서 이 기준 객체를 이용해요. 위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렸던 선들이 잘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를 클릭하여 명령을 종료하거나 ESC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자르기 명령으로 이번에는 경계를 이쪽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수직선 두 개를 지우기 위해 엔터를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걸치기 선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객체를 이 기준 객체를 중심으로 잘라낼 수 있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셔서 기준 경계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고 이제 튀어나와 있는 이런 선들을 선택하시면 잘라내실 수 있죠.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I자 형태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자르기 기능으로 이번에는 요 선을 기준으로 객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을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 자, 이것도 이제 다 중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한 번씩 실습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저희가 자르기 옵션을 기준 경계 객체를 선택함으로써 그 경계를 중심으로 잘려지는 것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모두 선택 옵션을 이용해서 자르기를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선택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예제가 있을 때 한번 이제 이 그림처럼 이렇게 객체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 패널에서 자르기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경계 객체를 직접 아까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현재 도면 영역에 있는 모든 객체를 경계 객체로 지정하기 위해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두 선택 옵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잘라야 될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모든 객체가 경계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교차되는 점만
잘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행에서 울타리 같은 옵션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선을 작성해서도 형상을 잘라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작성하시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과 교차되어 있는 객체를 잘라지게 해주는 게 바로 울타리 옵션이죠. 그래서 이런 옵션을 이용해서도 자르실 수 있으니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이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칠 때,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이나 울타리 옵션, 그리고 걸치기 옵션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잘려질 부분을 잘라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도 잘라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자르기 실습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연장이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장 옵션은요, 객체를 연장하여 다른 객체의 모서리와 만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extend, 그리고 단축키는 EX고요. 아이콘의 위치는 좀 전에 알아봤던 자르기 아래 바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 옵션은 연장 명령을 실행하고 이 자르기와 마찬가지로 기준 객체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추가 옵션을 또 활용하실 수 있죠. 자, 이 옵션은 자르기와 거의 동일한 기능인데요. 자, 울타리는 마찬가지로 선을 작성하여 걸치는 객체를 이제 연장해주는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차라는 옵션은 사각형을 작성하여 이제 객체를 연장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모서리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D 공간에서 객체를 다른 객체의 외곽 모서리에서 연장할지 아니면 교차하는 객체에 대해서 연장할지를 결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자, 투영은 연장할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 투영 방법을 지정하여 연장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장 명령을 이용하여 지금 이 예제를요, 이 예시 이미지처럼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 패널에서 연장 명령을 실행해 주시거나 EX 단축키를 눌러서 한번 이제 연장 명령을 실행해 주시면 경계 객체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선과 이 아래쪽 선을 클릭하여 객체를 한번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장할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준 객체까지 연장되는 객체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키를 누르거나 ESC를 누르시면 작업을 종료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연장 옵션을 실행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 두 선을 기준 객체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키를 누른 다음 연장시키고 싶은 객체를 클릭해 나가시면 다음과 같이 이 기준 객체를 중심으로 선을 연장하실 수 있고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기준 객체를 이 선 2개, 그 다음에 연장은 이 선을 클릭하여 연장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연장 옵션을 통하여 예제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연장 옵션도 이 자르기 명령과 동일하게 모두 선택이라는 옵션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연장 명령을 실행하신 다음에 기준 객체를 눌러주시는 게 아닌 모두 선택 옵션을 활용하기 위해 이 상태에서 바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모든 객체가 경계가 되므로 이 상태에서 내가 연장하고 싶은 객체를 클릭을 통해 한 번의 연장 명령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는 간격 띄우기, 자르기, 연장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